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제 완전히 난리가 났죠. 다우존스 마이너스 3%, 나스닥 마이너스 4%, S&P 500 마이너스 3.4%. 아마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뭐 폭락의 원인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서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각오하세요.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새삼스러울 건 없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많이 폭락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장에서는 완화적인 정책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좀 달래면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빡세게 발언을 하니까 심리에 무너져서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은 뭐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이르고 지켜보고 좀 천천히 들어가자. 누가 봐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일단은 빼고 보자. 아마도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S&P 500 맵을 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완전 피바다고 저는 순간 정육점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마소, 애플, 뭐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소위 시총이 가장 높고 우량하다는 빅테크들조차도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구글 5.4%. 야,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특히 엔비디아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9.23%.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뭐 빅테크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섹터가 다 폭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마이너스 17%.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17%가 빠졌습니다. 변동성이 큰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한 이 정도 폭락장은 사실 피해 갈 수가 없고 언제든지 또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투자금이 그나마 덜 쌓였을 때 얻어맞고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이 종목은 뭐 반도체 3배 레버리지라 변동성 크고 뭐 하루아침에 20% 빠질 수 있어 이렇게 말로 듣는 것과 실제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폭락장을 얻어맞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QQQ 이것은 기초지수가 무려 나스닥 100입니다. 뭐 나스닥 100에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다 들어가 있죠. 게다가 종목이 무려 100종목입니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12%가 빠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설과 TQ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한방에 뭐 대박을 터뜨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모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물론 최저점에서 잘만 들어간다면 완전 초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에 거치식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치식보다는 적립식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장 초반에 10주씩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률을 그나마 조금 이제 올려놨었는데 장 마감할 때쯤 돼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또 떨어져 있더라고요. 속슬은 마이너스 11%, TQ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쯤에 한 번 더 10주씩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TQ가 30.79, 속슬 16.48, 아래에 있는 32.59, 17.72는 장 초반에 이제 10주씩 매수를 들어갔던 거고, 위에 두 개 30.79, 16.48은 장 마감하기 거의 직전에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하루에만 20주씩 추가 매수를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더 방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0주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캐치할 때 당시 기준이니까 아마 지금은 더 빠졌을 겁니다. 뭐 어찌됐든 속슬 마이너스 10%, TQ 마이너스 7%대. 자, 지금까지 쭉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거의 폭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데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극악으로 나오진 않고 있죠. 자, 이게 바로 분할 매수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들어가 주니까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처참하진 않습니다.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매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분할 매수하자. 가장 최악은 B2 플러스 거치식입니다.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폭락장을 얻어맞았어도 여유자금으로 분할 매수하는 사람과 무리하게 빚을 내서 거치식으로 몰빵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종목을 떠나서 B2 거치식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확신을 주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가끔 그 댓글을 보면 이 종목에 투자해도 되나요? 저 종목에 투자해도 되나요? 그런 질문글을 볼 수가 있는데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든지 엄청난 공부가 선행된 후에 내가 확신이 생겼을 때 투자를 해야지, 남한테 확신이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뭐 유튜버든 전문가든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확신을 주는 종목이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폭락장에서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은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현금이 없어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절반 이상 현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은 각자가 정하는 것이고요. 뭐 무조건 몇 프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유자금이라도 1, 2년 안에 그러니까 조만간에 내가 뺐어야 할 돈은 웬만하면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출처가 정해져 있는 돈이 될 수 있겠죠. 자녀 학자금이라거나 주택 구입자금이라거나 뭐 결혼 비용이라거나 이런 것은 액수나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무조건 뺐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돈으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거 울미어 겨자 먹기로 무조건 손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확신이 있어도 오래 묵혀둘 수 없는 돈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 수익이 나고 있든 손실을 보고 있든 무조건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를 애초에 안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급적이면 세계 최상위 레벨 기업 또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리더라도 잡주에 물리지 말고 세계적인 초우량주에 물리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너무 뻔하죠.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애플, 마소, 구글, 삼성전자 이런 종목입니다. 개인적인 선호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꽤 큰 손실이 나고 있어도 내가 여유 자금으로 초장기 투자를 추구한다면 그렇게까지 멘탈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이 정도면 제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